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 트렌드로 인해 주목을 받는 섹터 중 하나죠. 디지털 광고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전체 광고 시장은 위축되는 가운데 과연 디지털 광고 시장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광고 미디어 담당 애널리스트 박성호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 디지털 광고주들이 더욱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부터 먼저 간단하게 상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분기에 봤던 네이버 실적을 좀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직후에 한 3월하고 4월 국내 광고 시장 굉장히 나빴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GDP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거는 물론 이제 수출 회사 이슈도 있겠지만 전체 이제 국내 소비재 기업들의 그런 매출액의 합산이 좀 빠졌다라는 걸 의미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 업종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전통 광고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광고에서는 사실 이 네이버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도 저희는 똔똔이나 아니면 소폭의 성장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던 거는 일단 브랜드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노출형 광고가 생각보다는 플러스 성장으로 마감이 됐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또 요새 비대면 마케팅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 검색 광고가 이 쇼핑 광고 쪽 커머스 광고주들과 연계되면서 좀 상당히 성장세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2분기에 안 좋은 상황 속에도 거의 한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거는 2분기 디지털 광고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유튜브 실적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50%대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광고 업종에서는 그리고 지금 디지털 광고 쪽에서 좀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지털 광고주 종목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최근 주가는 어떠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떠했나요? 네, 좀 요 그래프는 지난 이제 3월 19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먼저 지금 언택트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지금 파란색을 좀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거는 또 저희 이 디지털 광고 쪽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회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뭐 에코마케팅이나 인크로스가 상당히 좀 돋보이고요. 지금 여기 플레이디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뭐 주가가 또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디지털 광고와 커머스가 이제 만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좀 기대치가 좀 빠르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좀 안타까웠던 건 이제 나스미디어입니다. 사실 나스미디어는 국내 이제 디지털 광고주 중에 사실 대표격인 회사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디지털 광고 시장 안에서 원래는 MS를 늘려가던 사업자인데 사실 뭐 일부 게임 광고주의 뭐 집행이 이제 지연되는 등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이제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의 이제 지배력이 강화가 되는 가운데 기존의 그 미디어 랩 비즈니스가 MS를 좀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 즉 요새 대두되고 있는 프로그래매틱 광고 생태계로 인해서 광고 대행사가 직접적으로 미디어 랩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 매체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이제 나스미디어가 좀 언더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좀 아쉬웠던 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목할 회사는 아무래도
이 에코마케팅 인크루스 두 개가 아닌가 싶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디지털 광고주 중 그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기대치보다도 서프라이즈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에코마케팅의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겼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 성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코마케팅이 좋았던 것, 에코마케팅은 이제 어떤 광고주를 놓더라도 또 그 광고주의 그 목표 달성, 예를 들면 뭐 매출을 올린다든지 뭐 앱 다운로드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목표를 그 달성하기 위한 그 탁월한 어떤 그 인재풀과 트레이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커머스 쪽의 그 광고주 전체 매출에서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분기 데이터인데요. 지금 2분기는 거의 커머스 비중이 한 6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수혜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비대면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중소형 그 커머스 광고주, 중소형 브랜드나 아니면 커머스 쪽에서 그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요새 이제 쇼핑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좀 강화하기 위한 쪽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바꿨고 그로 인해서 요새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은 페이스북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전체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 매체 중에서 이 페이스북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 페이스북 안에는 인스타그램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점은 요새 그 쇼핑, 그 미디어 커머스 기법, 비대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걸 잘 핸들링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아주 폭발적인 숫자를 좀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앞서 봤던 주가 추이 그래프 중에서도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죠. 인크루스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19일 대비 약 25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크루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인크루스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크루스는 사실 최근 실적은 그닥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비즈니스 구조 자체만 보면은 나스미디어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별거는 없는데 작년에 이 회사가 SKT로 피인수되었습니다. SKT로 지금 현재 그 인크루스의 대표이사님인 이재원 대표께서 그 SKT의 그 광고 팀장 임원 직급인데요. 광고 팀장을 맡으면서 SKT의 그 전체 광고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SKT와 인크루스 간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그 사업 기회, TD라고 지금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 비즈니스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그 잠재력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높은 평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TD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TD라고 하는 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이건 SKT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건데요. SKT에 가입하신 분들은 각각의 이제 식별 정보가 있을 겁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고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지 정도의 기본적인 식별 데이터를 이제 SKT 측에 가서 갖고 있는데요. SKT의 그 가입자 중에서 이 마케팅 그 수신 문자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제 보게 되면 좀 예뻐 보이는 그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URL 링크를 갖다가 이제 같이 발송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걸 이렇게 타겟 이 물건을 살 것 같다 싶은 분들한테 타겟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자, 그러면 자, 그 URL 그 메시지를 갖다가 눌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랜딩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좀 보게 되면 이제 상품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렇게 설명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가격이에요. 이 뭐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뭐 남성 상품이 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데서 이제 그 얻을 수 없는 최저가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저가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SKT가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거의 무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커머스 관련 비즈니스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매출액의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마케팅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예, 깔고 갑니다. 그러면 이 30% 정도는 뭐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그 타겟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 좀 괜찮은데 근데 가격도 싸. 그러면 이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구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광고 그 만약에 이제 구매까지 안 가게 되면은 그 SKT한테 줄 돈은 없는데요. 만약에 구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전체 매출액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한 10%에서 한 40%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1,000원에서 많으면 4,000원까지를 SKT의 CPS라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SKT는 저희가 통신사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체인 그 SKT가 운영대행사를 하나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세세한 것들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인크로스가 하게 되는 일이고요. SKT가 이제 받아오는 CPS 매출에서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한 30% 정도로 그 수수료를 좀 가져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좀 추정하는 건데요. 광고주의 실제 매출액에서 약 5% 정도는 인크로스가 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5%의 그 수수료를 떼오게 되면 요거는 좀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좀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두 종목 모두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디지털 광고의 비상을 주제로 전반적인 디지털 광고 시장 동향과 대표주 두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동향과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